지오메트리라는 단어, 제가 예전에 2013년도에 모트라인 법인을 내고 2015년도부터 열심히 하다가 이상한 놈이 2017년도에 합류를 했는데 지금 지가 뭐 모트라인을 만든 것처럼 막 떠들고 다니는데, 제가 모트라인을 처음 만들어서 모트라인을 이 세상에 유명하게 만들 때까지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아마 지오메트리라는 단어일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오메트리라는 걸 가지고 저를 많이 돌려깠죠. 돌려깐 게 아니라 대놓고 깠죠. 그래놓고 그들이 지금 지오메트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서스펜션 지오메트리. 서스펜션의 움직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지오메트리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이 차의 조종성에 관련된 지오메트리. 이 지오메트리라는 단어는 움직이는 모든 물체에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지오메트리로 전체의 움직임에 대한 모든 값을 살펴본다라고 볼 수가 있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SM6의 영상 리뷰를 오늘 마무리를 했어요. SM6가 2016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는 AM 링크라는 리어 서스펜션의 이름을 들고 나왔고요. 지금은 얘네가 모션 링크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리뷰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지적을 했습니다. 왜 자꾸 원래 있었던 이름인 요게 이름이 토션빔이라고 합니다. 토션빔은 오른쪽 왼쪽 바퀴하고 오른쪽 바퀴가 요렇게 이 토션빔, 요 빔으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를 차체에다 볼팅으로 박는 부분인데, 왼쪽 바퀴가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왼쪽 바퀴의 움직임의 진동이 여기를 타고 그대로 이쪽 바퀴로 가죠. 그러니까 한쪽 바퀴만 살짝 움직여도 되는 게 양쪽 바퀴가 같이 진동을 논아갖게 되기 때문에, 뭐 토션빔만을 두고 만약에 이 세상에 서스펜션이 하나도 없어, 토션빔만 존재한다고 쳐. 그러면 토션빔은 좋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의 서스펜션들은 각 바퀴가 개별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서스펜션이 있는 상태에서 이 토션빔은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토션빔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해서예요. 저렴하고 세팅이 쉬워요. 여기다가 SM6가 처음 나올 때 이 바퀴의 움직임이 조금씩 움직일 때 이 진동을 타고 이렇게 같이 움직이니까 요 끝에다가 링크, 요렇게 생긴 링크를 걸어 가지고 요 끝에서 조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뭔가를 단 다음에 AM 링크라는 말을 쓴 거예요, 서스펜션에. 근데 이게 얘가 조금씩 움직여서 자유도가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었으나, 얘가 여기서 생기는 전체적인 움직임의 파동이 누적이 됐을 때 오히려 승객석에 피로도라든가 멀미를 줄 수 있고, 얘가 조금씩 움직이는 자유각도가 있기 때문에 전체 바퀴에 얼라이먼트 값이 자꾸만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바퀴의 토인의 값이 자꾸만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서 타이어가 편마모를 먹고 이런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오는 거에서는 이 AM 링크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원래 르노 측에서 처음 만들었던 탈리스만에 들어가던 오리지널 토션빔을 그대로 적용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토션빔이라고 안 하고 모션 링크라는 이름을 써요. 이게 소비자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원래 명칭이 토션빔인데 SM6의 차량값이 보통 평균적으로 많이 판매되는 것들 줄기차게 나가는 게 점팔 터보일 경우에 3,500만 원짜리가 많이 나가요. 3,500만 원이면 300만 원 내지는 400만 원만 더하면 그랜저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소나타의 경우 굉장히 옵션이 높은 등급을 살 수 있죠. K5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다 멀티링크의 서스펜션을 쓰고 있는 차량들입니다. 근데 3,500만 원의 차값을 받으면서 토션빔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반떼급 이하의 준중형차 이하급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SM6가 이거를 달고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왜 르노 측에서는 중형차인 SM6에 이걸 넣냐? 르노는 원래 푸조도 마찬가지, 시트로랭도 마찬가지 유럽에서 작은 소형차들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걔네들은 싸게 만들어야 되고 많이 팔아야 되고 정비 용이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단순한 서스펜션에 일단 프레임을 하나를 만들어 갖고 여러 차종에 공통으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프레임이나 별도의 서스펜션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앞쪽의 서스펜션의 서브 프레임도 딱 크기가 정해져 있고, 차체가 조금 커지면
앞쪽으로 뻗어나가는 지지대를 볼팅으로 박아가지고 여기를 좀 더 늘리거나 여기를 좀 더 줄이거나 해서 여러 가지의 차종이 하나의 프레임을 가지고 공용으로 혼용을 해서 생산을 해요. 그래야 생산 단가가 적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중형차를 만든 거예요. 뭘 만들었어? SM6를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형차에 들어가는 이 플랫폼이 그대로 적용돼서 일로 넘어온 거예요. 좋지가 않죠. 자, 그러면 노 사장님, 토션빔이 그러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게 앞바퀴 쪽에 들어가는 일반 차들의 맥퍼슨, 요거 하나, 맥퍼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맥퍼슨 스트럿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는데, 요 암 하나가 움직이면서 이제 뒷바퀴를 빼고 앞바퀴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서스펜션 지오메트리가 어떤 영향을 주냐면, 앞바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타는 차가 이렇게 맥퍼슨 스트럿, 그냥 스트럿 암 하나만, 요 암 하나만, 여기가 차체예요. 이렇게 차체, 이게 지금 서브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서브 프레임이 여기에 있고 이 서브 프레임에 얘가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바퀴가 차가 코너를 돌면 우회전을 세게 하면 차가 왼쪽으로 자빠지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얘가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차가 우회전을 하면 왼쪽으로 차가 자빠지니까. 또는 울퉁불퉁한 데를 갈 때 바퀴가 중심점을 기준으로 바퀴는 위아래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럼 바퀴가 위아래로 움직일 때 우리가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릴 때 가장 중요한 건 접지예요. 무게 배분과. 접지는 타이어의 이 엽서 한 장 정도의 이 면적이 땅에 닿고 있는 이 접지 면적인데, 바퀴가 정확하게 90도로 옆으로 각도의 기울어짐 없이 움직였을 때는 움직임에 따라서 요 면적이 땅바닥하고 닿는 면적이 접지가 변함이 없겠죠. 근데 바퀴를 정확하게 90도로 해서 움직일 수가 없죠. 동적인 움직임이라든가 타이어의 눌림이라든가 횡지에 의해서 차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그리고 얘가 올라가면 각도 변화를 갖게 돼요. 각도 변화. 이 각도 변화를 줄 때 이 맥퍼슨은 이 타이어의 각도 변화에 있어서 타이어가 노면과 닿는 이 단면적을 정확하게 100%를 다 활용을 못해요. 왜? 100%를 활용하게 되면 바퀴가 딱 붙은 상태에서 90도로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코너를 돌 때 바퀴가 움직임이라든가 바퀴를 회전을 하게 되면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가 꺾임의 각도가 달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코너를 돌 때 바퀴 핸들을 돌리면 바퀴가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한쪽이 더 많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면적을 90도 원래 닿던 면적을 100% 활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스펜션을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닿는 면적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게 이 W25니, W25. 위아래가 묶여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바퀴가 90도로 움직이면서 대신에 차폭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차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바퀴가 위아래로 움직여요. 근데 단점이 생기죠. 승차감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타이어가 빨리 닳아요. 이런 것들을 보완한 게 멀티링크예요. 멀티링크. 여러 가지의 암을 넣어서 타이어의 변화의 각도를 주면서 접지 면적을 살리는. 그래서 이게 뭐냐? 쉽게 보면 서스펜션이 상하 운동을 할 때는 타이어의 자세를 정할 뿐 아니라 코너링 포스, 힘이죠. 코너링의 포스가 가해질 때 캠버각과 토우각. 캠버각은 위에서 봤을 때 바깥쪽이 밑에가 벌어지느냐 아니면 바깥쪽이 안쪽으로 들어오느냐. 보통 우리가 타는 차들은 밑에 쪽을 안쪽으로 약간 집어넣어요. 근데 스포츠카나 코너링을 중요시하는 차는 이 바깥쪽을 약간 바깥쪽으로 벌리는 걸 마이너스 캠버라고 해요. 그리고 토이는 뭐냐? 위에서 봤을 때 차바퀴의 앞쪽이 이렇게 앞으로 모여지게 삼각형처럼 되는 이걸 토인이라고 하는데, 코너링 포스가 가해질 때 캠버각과 토우각 변화의 크기에 따라 타이어의 자세 변화에 영향을 준다. 아주 많이. 서스펜션이 상하 운동을 할 때. 그래서 동적인 차량 움직임의 지오메트리는 끝이 없는데, 요거는 앞바퀴에 이거를 비교로 봤을 때 토션빔은 움직일 때 바퀴의 변화를 아예 못 줍니다. 아예 못 주는 거. 그냥 여기 쇠 막대기에 딱 고정돼 있기 때문에 바퀴가 그냥 위아래로 억지로 움직일 뿐이에요. 그리고 토션빔은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나 빨리 다닐 때 범피로드 파여 있는 데를 툭툭 바퀴가 치고 가게 되면 여기서 생기는 진동이 이 쇠를 타고
바로 여기를 통해서 차체로도 들어오는데 얘를 타고 쭉 올라가는 여기 댐퍼의 끝단으로 엄청난 진동이 들어가는데 보통의 토션빔을 쓰는 차들은 저가형 차들이나 싸게 만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고급진 마운트를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는 진동이 또 위로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전륜구동 차량들의 싼마이급의 토션빔 차량들이 절대적으로 고급진 승차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SM6는 토션빔을 쓰면서 이거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알루미늄 브라켓을 썼어요. 이 두 개를. 웬만한 토션빔 차들이 여기를 알루미늄 브라켓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SM6는 여기를 알루미늄 브라켓을 쓰고 이 댐퍼를 빼버리고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묶어서 이렇게 댐퍼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토션빔이 움직일 때 댐퍼가 지렛대 역할을 움직이면서 양쪽으로 프레싱과 리바운딩이 되게끔 해서 여기서도 1차적인 충격을 흡수하게 했는데 그래 봤던들 토션빔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좋은 승차감이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서스펜션을 볼 때 노 사장이 누누이 얘기하는 좋은 승차감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만들면 승차감을 내긴 좋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운동성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좋은 차들이 위에다가 암을 하나 더 만들어 갖고 이렇게 WC 본으로 이 너클함을 잡아주는 거예요. 움직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WC 본보다는 그냥 위시본 하나, 맥퍼슨 스트럿 이 암을 하나를 했을 때 원래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승차감을 더 좋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속도가 가해지거나 운동 범위가 많아지게 되면 혼자서 이 바퀴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성능이 낮아지는 거고, 그래서 WC 본을 쓰고 노 사장이 중요하다고 보는 건 움직임의 범위는 차차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 우리가 이런 차를 타면서 승차감을 좋게 하려면 노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진동과 충격이 타이어를 통해서 휠을 타고 요 휠을 꽂혀져 있는 너트를 타고 요 너클함을 타고 진동이 전달되거든요. 그러면 이 너클함을 타고 들어오는 진동은 로우암인 스트럿 암을 타고 차체를 들어가고 요 위를 타고 댐퍼의 상단에 여기에 휠하우스의 상단을 통해서 승객석수로 그 진동이 들어오는 거예요. 승차감에 연관돼. 그래서 노 사장이 늘 말하는 여기에 알루미늄 브라켓이 있느냐, 이게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느냐, 댐퍼의 소재가 알루미늄 있느냐, 로우암이 알루미늄이냐, 여기를 잡아주는 피봇에 알루미늄 소재를 썼느냐, 그 다음에 서브 프레임을 좋은 소재를 썼느냐. 그랬을 때 노면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충격들이 알루미늄에 의해서 상쇄가 되면서 승차감이 좋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리뷰할 때 맨날 그렇게 알루미늄을 찾는 거예요. 이런 데다 알루미늄을 쓰는 데는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SM6는 얘도 스틸이에요. 앞바퀴도. 여기에도 알루미늄 브라켓이 없어요. 그러니까 SM6는 3,500만 원을 받는 아반떼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알면 제 거 하체 후리기를 볼 때 뭔가 절로 고개가 끄덕끄덕 끄여지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려웠나요? 최대한 쉽게 한 건데 이게 어려웠다라고 하면 다음 라이브는 제가 또 한 번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정도 수준으로는 가져야 진도를 빡빡 뺄 수가 있거든요. 오늘을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문조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